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소시엄은 최근 웹진 유로파이터 월드에서 타이푼의 비스트 모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월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소시엄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웹 매거진으로 그 최신호에서 미티어 14발과 IRIS 2발의 공대공 미사일 16발로 무장한 타이푼의 이미지 CG가 게재되어 있어 4세대 전투기인 타이푼에 미사일이나 폭탄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를 지원하는 비스트 모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비스트 모드란 스텔스를 지향하는 전투기가 스텔스를 희생하고 무기의 탑재량을 우선시키는 형태이며 웨폰베이뿐만이 아니라 주이카의 파일론의 여러 무기를 휴대한다는 의미로 전쟁이 시작된 후 3일째의 운용 형태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비스트 모드는 밤트럭이라고도 불리고 있어 중무장한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승인된 타이푼의 가장 헤비로운 공대공 미션의 구성은 외부 연료 탱크 2개와 미티어 미사일 4발에서 6발과 IRIS 미사일 2발에서 4발로 총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비스트 모드의 타이푼은 현행 구성보다 공대공 미사일의 휴대량에서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외부 연료 탱크 휴대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은 줄어들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제한되어 실제로 개발이 진행된 타이푼의 컨포멀 퓨얼 탱크가 완성되었다면 비스트 모드는 매우 실용적이었을 것입니다. 컨포멀 퓨얼 탱크는 우리말로 하면 일체형 연료 탱크쯤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용 항공기는 개발 단계에서 동체와 날개 내부에 탑재하는 기본 연료 이외에 임무에 따라 가변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타이푼에 1500리터 CFT 2대를 추가하는 것은 2010년대 초에 제한되었고 전 세계의 여러 전시회와 에어쇼에서 선보였습니다. CFT를 장착한 타이푼 모델에 대한 풍동 시험은 2014년에 영국의 BAE 시스템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는 CFT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및 연료 시스템을 개조하여 제작 중인 트렌치3 전투기에 새로운 탱크를 제공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CFT는 타이푼에 대한 테스트 결과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BAE 시스템스는 타이푼 자체가 아음속 비행에서는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하도록 설계되어 기동성을 높일 수 있고 초음속 비행에서는 공기역학적으로 안정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FT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타이푼 운영국들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은 CFT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타이푼의 CFT는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비용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타이푼 운영국도 CFT에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비스트 모드가 승인되더라도 실제로 채용하는 나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기체 내부 연료 탱크의 확장과 외부 연료 탱크의 대형화가 포함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타이푼의 능력 유지 프로그램인 롱터 에볼루션이 실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타이푼의 LTA 프로젝트는 CFT를 탑재하면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역학적 수정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수정 키트는 타이푼의 민첩성과 무기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의 에어버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타이푼의 공기 역학적 업그레이드로 타이푼의 날개가 생성하는 최대 양력을 약 25%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이푼 운영국들은 2015년의 성공적인 비행 테스트 이후에도 타이푼 전투기에 AMK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타이푼을 업그레이드해도 운영국들이 채택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AMK 포함된 롱터 에볼루션 프로그램이 실현돼도 추가 비용을 들여서 기체 내부의 연료 탱크를 확장하거나 신규 개발된 대형 외부 탱크를 구입해 비스트 모드 채용을 강행하는 나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타이푼의 비스트 모드화는 미국이 F-15EX를 빰 트럭화하면서 촉발된 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공중전은 F-15EX와 F-35A를 동시에 운행시키는 것입니다. 미 공군은 원래 F-15를 새로운 F-22 랩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국방부는 교체가 완료되기 전에 랩터 프로그램을 취소시켰습니다. 차선책으로 미 국방부는 F-15를 F-35 전투기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F-35의 비행 시간당 비용은 시간당 44,000달러로 여전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미 공군은 F-35 조종사가
연간 200시간 정도를 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F-35를 도입하면 조종사당 연간 88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F-15EX는 비행시간당 29,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 F-35의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15EX는 F-35보다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는 스텔스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무기와 연료를 보관해야 하지만 F-15는 스텔스 플랫폼이 아니며 날개와 동체 외부에 수톤의 미사일과 폭탄 및 연료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엠버 미사일 렉이 장착된 F-15EX는 최대 22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지만 F-35의 경우 4발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F-15EX를 F-35로 대체하지 않고 두 전투기를 동시 운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고 무장이 가벼운 F-35가 적을 발견하면 무장한 F-15EX에 표적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함께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15EX는 자체적으로 전투가 가능하지만 F-35와 팀을 이루면 대량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폭탄 트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에 F-15 구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카타르와 사우디 등에서 계속 구매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F-15EX는 최신 전자장비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2025년까지 F-35의 비행시간당 비용을 목표치인 25,000달러까지 줄이지 못하면 미국은 200대의 F-15EX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시 타이푼으로 돌아가서 타이푼이 유럽에 배치된 F-35를 지원하고 향후에 개발될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또는 영국의 템페스트 전투기를 지원하는 폭탄 트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경우 F-15EX가 미 공군의 F-35를 지원하는 것처럼 타이푼도 14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타이푼은 비스트 모드 동안 안전한 거리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따라갈 수 있으며 스텔스 항공기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타이푼의 표적 데이터를 다시 보내고 미사일을 발사할 목표물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푼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타이푼이 지니고 있는 유지 비용과 심각한 내구성 문제에 대해 타이푼 운용국들은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진행돼도 신규 수주를 받지 못해 2018년을 끝으로 독일과 스페인의 최종 조립 라인이 가동을 멈추게 되고 2019년에는 영국의 최종 조립 라인이 가동을 멈추게 되며 2019년부터는 쿠웨이트 공군의 발주분밖에 남지 않은 이탈리아의 조립 라인만이 2022년까지 겨우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도 물량으로는 부품 제작업체들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품할 분량의 생산이 사실상 끝나는 2018년부터 주요 구성품의 생산이 2년간 중지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2월에 카타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의 최종 조립 라인이 2020년대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독일에서 유로파이터 트렌치 1과 토네이도 대체를 위해 38대의 유로파이터 트렌치 4를 발주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과연 유럽의 타이푼 운영국들이 AMK가 포함된 롱터 에볼루션 프로그램이 실현돼도 추가 비용을 들여서 기체 내부의 연료 탱크를 확장하거나 신규 개발된 대형 외부 탱크를 구입해 빌드 모드 채용을 강행하는 나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개인적으로는 F-15EX의 비스트 모드화를 따라한 타이푼의 비스트 모드화는 그림의 떡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